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자, 마이크 설정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화질을 높게 설정하세요. 그래야지 글자가 깨끗하게 보여요. 눈이 덜 아프게.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목적으로 미리 부모님께 다 부모님용 강의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보죠. 자, 내용을 잘 몰라도 돼. 두 가지만. 뭐였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중학생이 돼야 된다. 그 중학교 1학년 뭐죠? 학생증을 받아서 중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행동이 여기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여기 신용산 초등학교 6학년이랑 여러분이랑 뭐가 달라요? 자, 작년에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까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아도 돼요. 별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랑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기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중학생이에요. 몇 개월 차인데요. 몇 개월 차이지만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전기와 후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를 시험 보지 못한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그 진로, 뭐 원하는 직업을 뭐 갖고 막 일을 하고 다 좋은데 선생님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어요. 언제? 선생님이 72년생이에요. 1972년생. GD예요, GD. 여러분 본인 중에 선생님이랑 나이가 같으신 분 있을 텐데 오래 살다 보니까 대체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사람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지금 친구들 보니까 왜 그런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효도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예를 들게요.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일을 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막 일을 하다가 힘들어. 에이 하지 말자. 왜?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안 하면 되지. 나 이거 안 하고 살 거야.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힘들어요. 뭐 할 때 힘들 때가 오죠, 당연히. 근데 이 스님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스님도 살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힘들 때 또는 뭐 안 좋은 뭐 이렇게 걸 하자고 친구들 얘기할 때 막 이제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술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내가 지금 이 일이 힘든데 이거 포기하고 내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힘을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부모님 힘드세요, 일하시기.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 본인 위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서 참고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효도해야죠. 부모님을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노는데 너 어디야? 전화 왔어요. 아, 왜 또 전화해? 그러면 안 돼요. 나가기 전에 먼저 어머니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뭘 하겠습니다. 누구랑.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진로 교육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시간이 이렇게 오버됐어. 그럼 바로 그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 걱정하시잖아. 여러분들은 부모님 걱정 안 하죠. 부모님은 여러분 걱정해요. 항상. 어디서 뭐 할지 이렇게 걱정해요. 스님 지금 나이가 50인데 계속 전화 와요. 부모님께. 밥은 먹었니? 아픈데 없니? 나이 50에 이렇게 튼튼한데 스님 어머님은 계속 걱정해요. 저를. 그래서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말하고,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걱정을 안 시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속 걱정시키는데,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그럼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 말은 믿지만, 거기 가서 잘할 거라고 믿지 않아. 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걱정을 하나도 안 시키고, 거의 안 시키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불을 개고, 방을 혼자 청소하고, 나갈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 있는 학교, 그 서울과학고 뭐 기숙사죠. 영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하여튼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간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로. 혼자 아무것도 못하면 부모님께서 너 가지 마라 그래요. 너 어떻게 하냐 거기서. 그 스님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주장을 하려면 혼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요. 일단. 그것도 못하면서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가겠다. 나는 고등학교부터 유학 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이 어떻게 보내 걱정돼서. 그리고 예, 그렇게. 자, 다음. 이번 시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전기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한 얘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자, 과학계열 고등학교. 자,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가 있다. 모집 단위는 서울특별시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하고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 매뉴얼 첨부. 이거는 스님이 맨 위에 강의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그 계획을 거기 맨 뒤에 보면 붙임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돼요. 상당히 복잡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관심 있는 학생만. 그 다음에 예술계열 고등학교 국립국악고. 여기는 나 여기 바이올린 하는데 여기 가겠다. 그거 안 돼요. 국악이죠, 국악. 국악이니까 국악만 하는 거예요. 국악이 뭔지는 알죠? 응? 알겠죠, 당연히 국악. 국립전통예술고. 응? 얘랑 뭐가 다르죠? 음, 국립전통예술고. 전통예술이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가 있나 여기 가서 무슨 과가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전공을 뽑나 봐야 돼요. 국악 같은 경우에 무슨 가야금이 있나 없나, 뭐 대금이 있나 없나 이걸 찾아봐야 돼요.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덕원예술고, 서울공연예술고, 서울예술고, 선화예술고. 여기 전국 단위예요. 오, 경쟁이 세겠네요. 반대로 경기도의 예술고등학교가 전국 단위로 뽑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원서를 쓸 수 있죠. 경기도라서 멀지만. 그럼 이 전국 단위 학교는 기숙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중학교 내신 성적과 실기고사로 선발한다. 교과, 출결, 봉사. 교과는 시험 성적. 1학년 시험 안 보는데요. 아니야. 여기 봐봐요.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2, 3학년 4개 학기 반영. 재수하는 학생들. 고등학교를 재수하는 좀 힘들지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출결과 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기준일까지. 여러분들 무단,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하거나 그러면 점수가 깎여요. 봉사활동을 기준 시간보다 못하면 점수가 깎여요. 그거는 1학년 거부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실기고사는 학교별로 40에서 6%. 우리 학교는 100%로 시험 보겠다. 실기로. 안 돼요. 서울은 다른 도는 몰라요. 다른 도는 다를 수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올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올해 기준입니다.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왜 지금 가르쳐 주냐? 내후년에 이런 걸 갑자기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아, 뭐가 달라졌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체육 계열 고등학교는 하나, 서울 최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니까 생략할게요. 이거는 체육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 미술고등학교. 예술계열과 동일함. 아까 거기 무슨 예고들 6개 있었죠? 미술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 고등학교 가서도 따로 미술을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난 미술 하겠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수도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뭐 중경고나 용산고나 부산이나 성심여고나 가서 그냥 공부하면서 미술 하다가 나 갑자기 이거로 하고 싶어. 그럼 바꿀 수 있는데 이 미술고등학교 가면 그냥 쭉 미술해야 돼요. 그 미술고등학교 하면 뭐가 다르냐면 자 수학이 여러분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죠.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 가면 일주일에 5시간 이상이거든요. 거의 매일 해요. 2, 3학년 가면 이과 계열로 가면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한 쪽으로 가면 하루에 2시간 그래서 6시간, 7시간 할 수도 있지만 수학, 영어, 국어가 막 5시간씩 막 있다 그래 봐요. 일반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미술고등학교는 이 수학을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2시간 막 다 줄여.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거에 관계된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냐? 말이 빨랐다. 미안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하냐? 이걸 다 줄여. 미술고등학교는 미술 과목을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술고등학교 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바뀌었다. 다른 거로 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미술 계속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냥 미술이 좋아. 난 미술만 할래.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학생들 보니까 미림여자 정보과학고등학교. 여기 남학생 못 가요. 여자 고등학교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여긴 전국 단위로 뽑네요. 여기 보면 교과 성적, 시험 성적, 인성 요소, 면접 요소 이렇게 있죠. 자, 성적을 반영하는데 특별 전형을 먼저 뽑아요. 30% 이하, 100점 중에 30점을 넣어도 되고 20점을 넣어도 되고 10점을 넣어도 되고 15점을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예요. 여기 학교마다 달라요. 퍼센트를 10%를 하든 20%를 하든 일반 전형은 50% 이하 일반 전형도 뭐 30%를 하든 20%를 하든 뭐 학교 마음이죠. 50%를 하든 그러면 선생님 특별 전형은 뭐고 일반 전형은 뭔가요? 이 특별 전형은 여기 보면 30% 이하 50% 이하 그 성적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줄이죠. 그래서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국영수가 이런 것들이 여기 뭐죠? 이거 보면 다 기술이잖아, 기술. 기술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특별 전형으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학교들 특별 전형을 하고 싶다. 그럼 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봐요. 홈페이지에 가면 중학생 대상으로 무슨 교육하는 게 있고 무슨 대회하는 게 있고 심지어 여름방학 같은데 무슨 캠프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서 그 캠프 같은 데 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 특별 전형에 그 캠프 이수증을 같이 내면 이수증 그 캠프에 참가했다라고 끝까지 했다라고 증서를 줄 텐데 그걸 제출하면 굉장히 아주 많이 반영을 해줘요. 아,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했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기술 배우는 게 힘들어요. 못 견디고 이렇게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하겠군 이렇게 믿음을 주니까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선생님 이거 나 이런 학교 아니 이런 학교라고 하면 이상하다. 마이스터고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거 안 들을래. 그러지 말아요. 대학교 가는 것도 똑같아요. 대학교 가는 것도 내가 뭐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가고 싶다. 지금 말고 지금부터 그러면 좀 그렇고 고등학생 됐을 때 친구랑 같이 그 학교에 가봐요. 대신 이렇게 뭐 미리 연락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건물 문에 이렇게 뭐 학생증을 끌고 이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의해서 안내하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 소개하는 거. 그걸 이렇게 가서 듣고 거기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자, 여기 highjobcenter.co.kr 여기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있는 용산공업고등학교. 이 글씨는 읽지 말아요. 읽어도 되지만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특성화를 가려면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뭐 디자인고등학교 뭐 많은데 이 특성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인문계 가면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그런 학생들 수포자 되지 말고 그래? 수학 포기 학생 저기 특성화 와서 공부도 하고 그 기술 대학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맞는 말인데 완전히 맞진 않아요. 예전에 맞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 힘들어요. 갈 수 있다던데요. 그게 아니라 특성화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몇 년을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생겼다는 거지. 누구는 공업고등학교에서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해서 대학을 갔다는데요. 혼자 공부해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고등학교는 수학을 예를 들게요. 그냥 수학, 영어를 일주일에 5시간 이상 해요. 대학 가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보통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학, 영어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예. 그러니까 공업상업고등학교 학생들도 뽑는 대학이 있긴 있는데 같이 경쟁을 시켜서 그럼 그 학생들은 국영수를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려면 나는 대학 가는 거 싫다. 뭐, 대학 나오도 잘 취직이 요새 힘들더라. 특성화 나온다고 다 취직되는 거 아니에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선호하는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대학 갈 마음이 없다. 그냥 바로 취직하는 쪽으로 가겠다.
라는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으로 옛날에 공부도 제대로 알면서 왜 인문계가 이렇게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은 특성화를 권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선생님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근무를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8년 근무하다가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에서 3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3년을 근무하고 다시 중학교 내려와서 올해가 몇 년째지? 8년째.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체험을 해봤으니까, 체험이 아니라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스님도 모르겠어요. 이건 영광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하나의 관악 예술가, 가창, 악기, 시창, 청음으로 선발을 한다는데 이제 이 학교를 가면 대학교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지 별 상관이 없는지 오히려 불리한지 지금이 전혀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특이한 학교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도록 하세요. 관심 있는 학생은. 자, 다음 후기 고등학교 전형.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최대한 쉽게 다음 강의에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분 정도로 하는데 20분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려워서 좀 짧게 하고 있어요. 끝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이런 데 관심이 생긴다. 나 여기 갈래! 그러지 말아요. 갑자기 부모님 놀라세요. 그냥 관심이 생겼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요. 지금 뭐 정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학교,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 준비가 필요한 학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정하고. 뭐 그건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